투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영 소장과 부동산 경매 DJ 박주진입니다. 경매 DJ님과 함께 지금 경매에 대한 절차에 대한 영상 방금 전에 한번 봤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영상일 것 같아요. 이번엔 그러면 경매를 과연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뭘까요? 시세보다 싸게 산다? 맞습니다. 네, 이제 시세보다 싸게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경매를 했을 때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귀가 솔깃해질 만한 얘기들을 하나씩 준비해봤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빌라를 낙찰됐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감정가 2억 3천에 감정을 해서 낙찰을 최저가 1억 8,6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물건에 대한 대출은 1억 5천 조금 안 되게 대출을 받아서 그 집에 대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도 같이 봤었던 그런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보증금 1,000에 월세 90만 원에 이자를 공제했을 때 3,100만 원 투자에 600만 원의 연수익이 발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1년 수익률이 19.45%로 해가지고 은행 금리보다도 대여섯 배, 한 10배 가까이 큰 수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임대 수익만 뿐만이 아니라 2년 지나고 나서의 시세 차익도 현재 시세는 2억 8천에서 3억 정도 되는 거다 보니까 약 2년 동안의 수익률이 임대 수익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적으로 마포구 망원동이 신혼부부 수요라든지 직장인 수요가 상당히 받쳐주는 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매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 이제 낙찰 자체를 이제 감정가보다 싸게 받는다 포인트 하나. 네.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시세 차익이지만 월세가 나오다 보니까 연 수익률 자체로도 아주 좋았었던 사례 하나 이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네요. 이거는 뭔가요? 성북구 한신아파트 상가네요. 이거는 순수한 투자예요. 이거는 정말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물건 중에 하나였었는데 우선 감정가 대비해서 유찰이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감정가가 15억 조금 안 되는 금액에 감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상가고 유치권이 껴있기 때문에 유찰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50% 정도의 최저 입찰 금액 기준으로 해가 50% 정도의 입찰 참여해가지고 낙찰을 7억 1,7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우와, 이게 감정가만 14억인데 낙찰가를 7억에 받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하자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세입자가 걸려있기 때문에 낮은 금액에 유찰이 돼가지고 낙찰을 받은 케이스인데 근데 참 재밌었던 물건은 이 물건은 낙찰 받고 나서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만에 재매각을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큰 금액을 본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은 매도가를 결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매도가가 12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럼 누가 샀냐? 세입자 상대로 해가지고 세입자가 인테리어라든지 요양병을 하고 있었어요. 본인의 장사를 영위하고자 해서 결국에는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 통해서 바로 매입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뭐 12억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임차인이 샀다라고 얘기했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냥 임차인이 7억에 본인이 낙찰 받았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본인도 입찰 참여했죠. 근데 본인은 더 유찰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가서 네, 입찰을 못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완전 이게 진짜 경매했을 때 확 와닿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경매 낙찰을 받자마자 3개월 만에 이제 유치권이라든지 그런 부분 해결해가지고 바로 단타로 3개월 만에 딱 양도 차익 거의 막 이제 4억 넘게 차이 맞아요. 내고서 양도세 단기 매매해서 양도세 내더라도 지금 보니까 3억 넘게 양도 차익을 바로 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또죠. 네, 이런 정말 경매했을 때 눈이 확 끌리는 그런 낙찰 성공 사례 두 번째 한번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공 사례 한번, 이번에는 아파트네요. 네, 아파트예요. 성동구 센트럴스에 있는 물건으로서 대단지 역세권의 신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 하반기에 감정을 해서 감정을 6억 3천에 감정을 했대요. 그럼 현재 시점에 가격은 얼마냐? 10억에서 11억 정도로 호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참 재밌었어요. 물건은 입주하고 나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던 물건입니다. 채무자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권자들한테 돈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상속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상속을 포기하고 경매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낙찰가는 6억 3천, 감정이 상당히 낮게 있죠. 시세에 대비 1억에서 2억 정도 싸게 낙찰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시세 차익이 짧게 1억에서 2억 정도의 갭을 벌었던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경매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낙찰된 게 2018년도 이제 하반기 때 이제 경매가 된 건데, 네. 이거 12월 달인가? 2018년도 12월 달에 경매된 거였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또 경매라고 하면 안 좋은 물건? 부동산이라든지 빌라,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런 아파트들도 경매에 나오고요. 그리고 하자가 이제 없는 깔끔한 물건들도 종종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게, 감정가보다 비싸게가 아니라 중요한 건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같이 매매 시장이 살짝 좀 얼어붙었을 때 경매에서 시세보다 싸게 잡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에 대한 성공 사례 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제 이렇게 3가지를 보다 보니까 경매에 정말 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확 와닿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에 대한 성공 사례 지금까지 쭉 얘기했고요. 그러면 경매에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주변에서는 경매에 쉽게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들 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중간에 경매가 항상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고요. 권리 분석을 제대로 못했을 때 나오는 문제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결국엔 문제가 돈이에요. 돈을 떠안는다든지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 분석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앞으로 나올 실패 사례라든지 그런 물건들은 권리 분석을 잘못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유권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권리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뒤 이어서 나오는 이제 실패 사례들 사실 가장 재밌는 게 남들 안 된 거예요. 이제 불구경하는 게 가장 재밌거든요. 도대체 어떤 경매에 이제 실패 사례들이 있었는지 다음 영상들에 있으니까 민법적인 공부도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이어서 이제 경매에 대한 실패 사례들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희 투미TV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한 번씩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재경 소장과 부동산 경매 DJ 박두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